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저는 점심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매점으로 몰려갔지만 제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 없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교 뒤편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배고픔을 참기 위해 물만 계속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그곳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점심 안 먹었지? 고개를 들자 작은 국밥집을 하는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우리 가게 와서 밥 먹고 가. 그날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저씨는 제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미안해하면 항상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학생은 나중에 어른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거의 1년 동안 그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가게 앞에 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고 아저씨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밥 먹을래?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인생도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식당에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국밥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학생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그때 인사도 못 드렸어요. 아저씨는 순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컸잖아. 그걸로 됐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저씨는 그때 가게가 망해서 다른 도시로 일을 하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고 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동안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이 사람 만나도 괜찮겠니?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라면 나도 좋아. 가장 배고프고 외로웠던 시절 저를 살려준 따뜻한 한 끼.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건 세상이 돌고 돌아 돌려준 고마움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저는 점심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매점으로 몰려갔지만 제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 없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교 뒤편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배고픔을 참기 위해 물만 계속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그곳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점심 안 먹었지? 고개를 들자 작은 국밥집을 하는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우리 가게 와서 밥 먹고 가. 그날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저씨는 제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미안해하면 항상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학생은 나중에 어른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거의 1년 동안 그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가게 앞에 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고 아저씨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밥 먹을래?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인생도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식당에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국밥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학생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그때 인사도 못 드렸어요. 아저씨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컸잖아. 그걸로 됐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저씨는 그때 가게가 망해서 다른 도시로 일을 하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고 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동안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이 사람 만나도 괜찮겠니?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라면 나도 좋아. 가장 배고프고 외로웠던 시절 저를 살려준 따뜻한 한 끼.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건 세상이 돌고 돌아 돌려준 고마움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저는 점심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매점으로 몰려갔지만 제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 없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교 뒤편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배고픔을 참기 위해 물만 계속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그곳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점심 안 먹었지? 고개를 들자 작은 국밥집을 하는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우리 가게 와서 밥 먹고 가. 그날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저씨는 제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미안해하면 항상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학생은 나중에 어른 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거의 1년 동안 그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가게 앞에 갔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고 아저씨는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밥 먹을래?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인생도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식당에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국밥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학생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그때 인사도 못 드렸어요. 아저씨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컸잖아. 그걸로 됐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저씨는 그때 가게가 망해서 다른 도시로 일을 하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고 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동안 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이 사람 만나도 괜찮겠니?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라면 나도 좋아. 가장 배고프고 외로웠던 시절 저를 살려준 따뜻한 한 끼.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건 세상이 돌고 돌아 돌려준 고마움인지도 모릅니다.